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고품격 토크쇼 백문이 불여일견의 백두희 문서진입니다. 네. 네. 금일은 참 요즘에 확실히 미국장하고 네. 디커플링이 진짜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코스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코스닥 확실하게 센 것 같은데 네. 코스피가 확실하게 이게 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코스피 뭐 저희가 또 뒤에 또 이야기 좀 드리긴 하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뭔가 속된 말로 이제 비빌 언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이제 정부도 좀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분명히 뒤에 또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코스닥 벤처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뭔가 수급적인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코스피는 사실 좀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사실 코스피만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양보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코스피가 잘 안 가는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대기업에 대한 지금 현 정부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 대한 좀 이제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렇죠. 조금씩 뭔가 나오면 네. 뭔가 툭툭툭 치는 게 나와서 네. 또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물론 뭐 코스닥도 수출주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주들이 원래 기존의 주도주였는데 네. 여기 환율 관련 이슈도 인해서도 좀 약간 좀 약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명확하게 외국인들이 이머징을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적인 매출도 비중도 들어오는 쪽도 오늘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은 팔고 있거든요. 네네.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 물량 자체가 미리 어차피 이제 또 다음 달 되면 우리 MSCI 그 A지수 편입, 중국 A지수 편입 관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감안해서 미리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거의 될 거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미리 조금 빠져나가는 물량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코스피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비빌 언덕이 많다 보니까 수급은 조금 더 이쪽에 몰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메이커인 트럼프가 많은 이슈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제는 미국 증시가 미국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네. 소매 판매 쪽을 판매가, 봤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눈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는 뭐 어느 정도 좀 뭐 1% 안쪽이니까 네.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빅스 지수는 확실하게 그렇죠. 지금 뭐 하락 추세가 거의 네. 뭐 낙하함에서 삼천국녀 떨어지듯이 예, 쫙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스도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는 남자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톡스 지수 해가지고 이제 네. 유럽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스톡스 지수는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변동성 관련 부분은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증시는 조금 상승하고, 그리고 시장의 눈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뭔가 지금 사는 그런 네. 제스처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 선물까지도 네. 아까 아침에는 굉장히 많이 사다가 그렇죠. 예, 지금 다시 또 매도 포지션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선물 둘 다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확실하게 현 정부 자체가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아는 남자가 아니죠. 백문이불여일견에서 예, 백문이불여일견에서 백문이불여일견에서 한 12월 때부터 한번 말씀을 계속 네, 드렸던, 그렇죠. 계속 들었죠. 예,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현 정부가 과거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있는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서 기득권이라고 이제 네. 칭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반기득권적인 지금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든지, 뭐 산업연료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최저임금제를 갑자기 올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좀 많이 좀 움츠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외 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코스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그렇게 됐고, 제 생각엔 코스닥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저도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부가 또 키워주려고 하는 쪽이 또 이쪽이에요. 맞아요. 죽이려고는 조금 또 확실하게 네. 보이고, 키워주려는 쪽은 또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마라.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때 전문가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또랑을 파서 네. 이미 일로 가라고 몰고 있잖아요. 네. 확실한 나라 돈 시작업을. 자금을. 그러니까 돈 작업 자체를 이렇게 파서 이제 네. 코스닥으로 이제 가라고. 네, 네.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코스닥 그러니까 벤처가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을 때 반짝했어요. 맞죠? 네, 네. 반짝하다가 힘이 또 빠지니까 네. 또 코스닥 벤처 관련 또 나오고 네. 계속 이쪽으로 지금 네. 돈을 이제 어쨌든 돈을 몰려고 하는 거를 보면 네. 충분히 뭐 길은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은 확실히 이제 명암이 좀 갈리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오늘 또 뭐 대충 눈치는 채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게스트는 뭐 코스닥 관련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업종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900선 재차 터치. 코스닥 지수가 개인 매수에 힘입어 2개월여 만에 장중 900선을 재차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흥행, 통합 중소형주 지수 출시와 함께 코스닥 지수는 최근 꾸준히 몸값을 올려가고 있는데요. IT, 전기차 등이 오늘장 시장을 주도하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 바이오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심리적 저항 구간인 900선 돌파냐, 저항이냐,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기존 주도주의 강세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날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지수 저항, 업종별 시속 게임입니다. 네. 네.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지수 저항을 이야기하면 이제 어쨌든 코스닥인데 지금 이제 코스닥 오늘 또 이제 900을 넘었다가 살짝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900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900을 넘길 거냐라는 걸 좀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먼저 이야기 드리면 코스닥의 이제 방향성 전망 같은 거 이야기 드리면 일단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코스닥은 비빌 언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코스닥 벤처 펀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 차트를 아마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 번씩 보면 요게 지금 4월 지금 보시면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벤처 펀드 지금 설정액이 있는데요. AUM인데 보시면 이게 4월 10일까지 지금 5,693억 정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최근 더 늘었어요. 네. 지금 거의 9천억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은 계속 넘어온다. 커진다. 근데 이게 사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하는 자금에 한 2조 이상의 자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코스피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큰 자금인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코스닥에 좀 집중된다는 건 당연히 엄청 크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주요 뭐 자산 운용사들 보시면 계속 줄줄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출시를 앞두고 저기 이제 몇몇 군데는 저는 좀 옛날에 좀 친했던 데도 있긴 한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 부분에서 이런 운용사들이 사실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넣으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상품이 많은 만큼 돈도 많이 들어오고 유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수급 관련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 자체도 지금 코스닥을 계속 밀어주려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액티브 펀드지만 또 인덱스 펀드 관련해서 KRX300 같은 경우도 인덱스 펀드들도 결국에는 코스닥을 조금 더 육성시켜 줄 수 있는 또 흐름이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코스피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잘 안 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코스피 내에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도주가 나와야지 큰 자금이 어쨌든 좀 들어올 건데 그쵸. 지금 코스피 내에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거의 퐁당퐁당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운수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 결국엔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 수준. 그러면 또 반대로 많이 올라가면 또 뚜루뚜루 맞고 그냥 계속 그런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코스피로의 자금 유입은 조금은 까다로운 상황이고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속 수급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코스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코스닥이 벤처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계속 좀 드려보자면 그럼 좀 뒤에 드릴게요. 요 흐름이 계속 유입이
되면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꾸준히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자문형 랩 네. 이 상품이 한창 화랑일 때 그 느낌이 너무 납니다. 차정. 네, 차정 때 진짜 중요한 건 아직까지 사모펀드들은 아직까지 자금 집행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일반 이제 공모펀드들은 일부 지금 집행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사모펀드들은 아직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조만간에 사모펀드도 집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사모펀드도 굉장히 많고 운용사들도 사실 중견 기업의 운용사들도 또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자금 자체 유입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이 유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조 정도라고 봤는데 2조보다 조금 더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한 3조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아셔야 돼요. 이게 마냥 계속 들어올 수는 없어요. 마냥 들어올 수는 없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에 나올 때는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다 냅니다. 그렇죠. 네, 모든 자산운용사가 다 낼 거예요. 네. 분명히 다 낼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히트를 치는 건 상위 거의 한 10개. 10개가 히트 치고 결국에는 그쪽으로 다 자금은 다 몰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벤처펀드 때문에, 그러니까 벤처펀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고민하는 건, 물론 지금은 그 고민이 중요한 건 맞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윤곽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출시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20개 넘을 거예요. 네네. 120개 넘는 펀드들이 다 똑같은 거 사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러면 5만 건 거의 다 살 겁니다. 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왜 드리냐면, 네. 지금부터 벌써 코스닥 벤처펀드 관련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사고 싶으면 웬만하면 코스닥은 다 걸려요. 그 100몇십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들 내에서 주도주가 형성되는 건 한 달 후가 될 것 같아요. 한 달 후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상위 10개가 어느 정도 가려질 때 그때 예전에 차화정 같은 흐름은 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한 10개나 많이 추려진다면 많이 추려져서 그쪽 관련 기업들에게 이제 돈이 자꾸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수급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팔고 다시 새로운 자금은 새로운 종목을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수익률 퍼포먼스가 쉽지 않거든요. 제일 쉬운 게 일단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핸들링 되는 종목에 계속 돈을 태워서 계속 핸들링 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 내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그 자금 자체가 거기에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빼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무너질 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차화정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문형 랩들이 계속 그러니까 차화정을 사면서 계속 자금을 넣어놓으니까 그네들이 빼지 않으면 수급을 빼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지가 않았던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이제 수급을 부르고 그 수급이 결국은 시세를 부르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향후 방향성은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낫다. 물론 중간중간 변수는 나오겠죠. 또 중간 예를 들어 펀드가 하나씩 청산을 한다든지 이러면 중간중간 쿵쿵 맞아주는 한 번씩의 급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탄력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공략을 한다면 저는 코스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보고 코스닥의 상승이 어쨌든 전 4월에 상승 밴드는 전고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9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원래 최고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1000 이상의 기대가 또 지금은 해볼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코스닥을 보는 시장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코스닥 자체가 지금 900선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온 네.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2달 만에 터치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엔 이제 정부가 이제 코스닥을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한번 확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떨어졌죠. 막상 나오는 정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을 현실화하니까 다시 또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정책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발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나라시를 잘 해놨어요. 그렇죠. 네, 나라시를 해놔서 그냥 도랑이 쫙 파져 있습니다. 결국엔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네. 그걸 완전히 현실화 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이 좀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갑자기 그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좀 생각이 난 건데 라이프 엔저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 갑자기 생각난 거는 펀드 매니저 군단들은 그 인맥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이제 상위 몇 개 그 펀드들이 잘 나간다 싶어서 벤처 펀드가 잘 나간다 싶어가지고 막 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펀드들 그 인맥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아 그게 좋아? 그러면서 또 막 쏘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두루뭉실하게 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얼룩말 군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소위 뭐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자면 개떼처럼 뭔가 이게 그런 종목들을 쏜다 이거죠. 근데 과거 차화정 때는 그래도 차화정의 이제 볼륨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컸는데 지금 코스닥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작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갑자기 아까 그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려다가 어쨌든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벤처 펀드 자체는 지금 현재 아까 뭐 9천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방금 본 이제 그 뉴스 기사로는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12일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이게 마치 이게 로또 이게 그 적립금 쌓이듯이 엄청 빨리 쌓이고 있네요. 아, 네. 이제 물론 4일 만에 5천억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약간 속도가 좀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지금 뭐 증권사라든지 은행사 이제 판매하는 곳에서 굉장히 열을 내고 판매를 하고 있고 자산운용사도 이쪽에 거의 사활을 걸고 열심히 또 이제 펀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요즘에 자산운용사가 돈 내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사모펀드도 잘 시장이 좀 별로 인기가 없었고 그나마 되는 게 이제 메자닌 펀드 정도였는데 새로운 게 하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굉장히 하나의 또 큰 유행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승돼서 지금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경쟁하듯이 펀드를 내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거기에 자금들이 계속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의 일정 부분은 어쨌든 코스닥을 사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코스닥 중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오 제약이 있고 IT가 있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IT가 대충 한 4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볼륨상으로.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여러 이제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바이오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실적이 나오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팀들이 이제 이거는 사면 안 되다라고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걸르고 나면은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은 많이 못 살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만한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IT나 혹은 기계 쪽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결국에는 지금 벤처 펀드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우군이 있죠. 그쪽을 통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그런 우군이 없습니다. 물론 절반은 아무거나 살 수 있으니까 코스피를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닥은 범위를 딱 정해놓고 이건 코스닥만 사라고 했기 때문에 코스닥만큼 탄탄한 수급은 없다. 또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볼륨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그 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동성 자체는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혀가 꼬이네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도 코스닥 자체가 뭐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잘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섹터의 영향력이라는 전략을 또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은 이제 초기 열풍 이후에 시장의 리더가 이제 뚜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건 똑같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이제 이 벤처 펀드가 다 나올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한 100몇십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100몇십 개 다 못 살아남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제 이 일부, 그러니까 상위 10개 정도가 살아남겠죠. 물론 근데 이게 벤처 펀드의 성격상 규모 자체를 많이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화정 때 같은 경우는 무한히 담아도 돼요. 왜냐면 사는 규모 자체가 자문사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또 주력으로 밀었기 때문에 볼륨이 커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해 소프트 클로징을 하죠.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이거 규모의 함정에 빠져버리거든요. 수익률 내는 게 쉽지 않아서 일정 수준이 끝나면 이제 하나씩 문은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정도가 문을 닫고 나고 그다음에 조금씩 낙수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천천히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쪽 관련 부분에 초기 열풍 이후에는 이제 순위는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위가 정해지는 펀드들이 어디에 좀 주목하는지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보기엔 뚜렷한 주도주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조금 이제 윤곽이 나온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건 여러 차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지금 현재 급등을 해 있는 종목을 벤처펀드 쪽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급등돼 있는데 물론 뭐 성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더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게 좀 쉽지 않으면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정말 이쪽에 승부는 한 달 안에 납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가 갈려지는 건 한 달 안에 승부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도 필요해요. 그렇죠. 무조건 퍼포먼스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잘못 퍼포먼스 내버리다가 그냥 한번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거의 처음부터 그냥 도태돼 버리거든요. 펀드가 아예 없어질 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정액이 지금 한 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금 집행도 최대한 지금 원래 설정을 해놓고 있지만 자금 집행을 결정적으로 안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먼저 스타트 보고 레코드 나오는 거 보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이 급등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진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신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는 오히려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가 안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이오를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비중 자체가 있으니까. 비중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안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또 뭐 포트의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분명히 바이오는 들어갈 건데 이게 이미 많이 올라간 걸 사겠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정은 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주력으로 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형주들. 그러니까 요즘에 한 번씩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셀로메드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오늘 또 이런 오른 게 있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한 번씩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냥 지금 바이오 상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상승 소외가를 받았다. 근데 그 종목이 똥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혀 그 된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성장성이 없는 종목 같았으면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러니까 똥이 아닌 된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바이오 내에서의 중형주들의 저는 오히려 바이오를 하실 거면 그쪽에 좀 저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저는 이제 아까 계속 이건 또 같은 이야기인데 4차 산업 관련 부분. 최근에 5G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오늘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 부분, 4차 산업 관련 쪽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 관련 부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IT는 기본적으로 저는 베이스 넣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매력을 펀드 매니저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혹시라도 기존에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 이런 것들 들고 계시면 지금은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수혜주, 이쪽 관련해서 뭐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 수혜주도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뭐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제약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뭐 어떻게 뚜렷하게 뭐 나오는 실적 하나 없이 심지어는 최근에 뭐 이제 파이프라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도 뭐 임상 일상 들어가는 거 가지고도 뭐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 합니다. FDA 승인만 나도 가잖아요. FDA 승인 나서 가는 게 셀로메드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주인이 없는 회사니까 그렇게 가는 건지. 하여튼 뭐 저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제약에 이제 재무제표가 빨간색 한마디로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면 한 번씩 튈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요즘 그냥 팽배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굳이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대로 벤처펀드 자체 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따져볼 수 없어요.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IT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IT 내에서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보다는 전자부품 쪽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이 굉장히 잘 가잖아요. 최근에 이제 살아남은 전자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은 그런 부품주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블루오션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평가된 블루오션을 가는 그런 전자 부품주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세계적인 트렌드인 수소 에너지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밖에 지금 수소차를 양산을 안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제 굉장히 최소화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를 지금 이룩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호주에다 땅 사놓고 엄청나게 크게 태양광에서 거기서 물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으로 가져와서 쓴다라고 합니다. 호주, 프랑스 쪽으로 해서 거점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중국까지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관련주 찾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일견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일견은 이제 투자 예차는 끝나지 않았다. 네. 지금 현재 투기판이 엄청나죠. 네. 아까 뭐 똥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기판에서 굉장히 지금 막 굉장히 좋은 주식인 것 같고 많이 급등을 하니까 나도 뭔가를 하고 싶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프로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악마가 주고 간 금이 악마가 떠나고 난 뒤에는 그게 똥이다. 네, 똥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투기판에 대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견고한 생각은 가지고 유지한 채 투자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네. 점차 흐름이 투자 쪽에 좀 좋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맥주도 주식도 거품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저는 이게 아직까지 거품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버블 구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시장 자체를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버블 아니야? 이야기해서 좀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형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맥주도 그렇지만 주식도 버블이 맛있습니다. 거품이 더 맛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에는 조금 더 편승하셔도 전 된다. 아직까지는 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매주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저희가 온라인 공개 강연을 합니다. 네. 백문의 막강한 쇼 또 하니까 1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견의 문서진 백두였습니다.